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함께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소식 가보죠. 네, 열린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선자인 최강욱 비상대책위원장을 당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네. 최강욱 위원장이 이제 단독 후보로 나섰는데 총선거 8,772명 중에 6,915명이 참여해서 99.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99.6. 네. 예. 최 대표는 이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면서 이 개혁 성과를 내도록 당이 앞장서고 당원 동지들 뜻을 받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또 한편 정의당도 이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을 했는데요. 정의당도 당선자 총회를 열고 배진교 비례대표 당선자를 신임 원내대표로 합의 추대했습니다. 네. 배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유일한 진보정당의 첫 원내대표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공룡이 된 여당이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하고 압도적 좌석에 취하지 않도록 방향을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앞으로 민주당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이 바라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은 의석이 3석, 네. 정의당은 6석.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이제 180석이라고 하면 네. 안 되죠. 177석입니다. 177석. 네. 이 의석을 놓고 볼 때 사실은 이 소수 정당의 존재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뭐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원내 교섭단체 정도는 돼야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문제는 이렇게 돼버리면 묻힐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이런 어떤 그 상황을 타개하고 어떻게 존재감을 뿜뿜할 수 있느냐. 두당 다 그 얘기는 해요. 네. 일당백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일당백이 3명이 3석이니까 뭐 네. 100명씩 하면 뭐 300석 이런 건데 아, 일당 100. 네. 쉽지는 않겠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두 정당이 이제 좌표를 어떻게 놓느냐.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역할 설정을 이제 스스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지금 앞으로 이제 그 관전 포인트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주 의제를 지금부터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하고 언론 두 개혁? 가지 포인트를 잡고 계속적으로 입법 내지 국회 활동을 아마 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네. 정의당 역시 주제 설정을 잘 할 걸로 보여요. 그렇게 한다면 비록 합쳐봤자 9석이에요. 3석, 6석. 네. 그렇지만 의제 설정에 따라서 그 역할, 존재감은 반드시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두 원내대표 또 최강욱 대표까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 이게 물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6석이었고 이번에도 6석이니까 바뀐 게 없지 않겠느냐라고 네. 할지 모르겠지만 지형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전에는 원내 교섭단체만 하더라도 이제 정의당하고 민주평화당도 임시로 엮으면서 4개가 됐었고 다당제 구도가 어느 정도 됐었기 때문에 개별 정당들이 좀 더 힘을 낼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좀 더 완고한 양당제로 회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뭐 사실 이 6석 3석을 가지고 이걸 지렛대 삼아서 캐스팅 보트 역할은 할 수 없겠지만 방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제 설정을 잘한다면 해볼 만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매운맛 민주당 네. 민주당이 원래 추구하고자 했던 개혁 과제, 입법 과제들을 잘 충실히 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목표가 있을 거고요. 네. 또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진보 정당으로서 진보적 의제를 민주당에서 제대로 소화하지 못할 경우에 사실 또 되돌아보게 되면 집권 여당으로서 여당이기 때문에 집권당이기 때문에 진보적 의제를 민주당이 가져가더라도 실제 실행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이제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또 예. 그 와중에 민주당 내부의 어떤 보수성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예. 그럴 때 방향타로서 혹은 이제 뭐랄까요 물에 이제 조금의 소금이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물이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식의 역할들을 해낸다면 네. 이들을 지지해줬던 15%의 국민들, 두 당을 지지했던 국민들이 뒷배로서 지지해주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두 당의 지지율 뭐 지금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상당히 좀 올라가는 양상입니다. 퍼센트로 따져보면 선거 때보다 더 좀 많은 형국이고 99.6%뭐 공산당 같긴 하잖아요. 근데 한 명이 출마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저 좀 의미를 둬야 되는 게 이게 투표율이 중요할 것 같아요. 78.8% 열린민주당. 그만큼 당원들이 정말 복잡한 절차를 마다하지 않고 와서 직접 투표에 참여했고 결속력이 세다. 그렇죠. 상당히 세기 때문에 예. 이 당이 뭐 지금 계속 검찰 언론 얘기를 하지만 그 부분은 충분히 목소리를 내고 충분히 활동을 할 거라 생각이 들고 네. 일당백 뭐 그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두 정당의 이제 노선은 이른바 이제 과거의 영화에 보면 주유소 습격 사건 그렇죠. 노선 그게 뭐죠? 한 놈만 팬다.
지금 그래요. 그거 안 하고 할 수 없고요. 한 의제만 집중적으로 그렇죠. 해가지고 확실하게 선점을 하고 네. 거기서 성과를 낸다. 네. 뭐 이런 어떤 전략이다 이런 얘기가. 그거 아니고는 다른 뭐 모든 어떤 의제에 들어가서 하면 예. 할 수도 없고요. 공룡 여당이잖아요. 안 켜도 여당이 알아서 할 거예요. 또 이제 진보 계열이기 때문에 네. 여당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여당보다 더 좀 의제를 잘 설정해야지만이 존재감이 뿜뿜이 그러게요.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그 배진교 새 원내대표는 자기 설정을 하면서 비율을 트림탭. 네. 이 뭔가 봤더니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이다. 네. 방향 타로는 좋은 그 친숙한 표현인데 아무튼 트림탭으로 요- 자기 요거죠. 설정을 했고 네. 최강욱 새 대표는 등대정당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진보신당 시절에 진보신당이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위상을 설정해 등대정당 이런 얘기 네.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설정을 했던데요. 저도 하나만 붙이면 비유를 하면 참기름 정당이 어떨까. 뭐죠? 그러니까 참기름은 한 방울로 승부를 내는 와. 그렇지 않습니까? 참기름 한 방울이 맛의 어떤 음흠. 맛을 좌우하는 참기름 정당 어떻습니까? 역시 좋아요. 탁월하시네요. 잘하면 만드는 거 하나는 뭐 기가 찹니다. 뭘 만들어요? 등대 만들기. 정당보다 나은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참기름 정당. 참기름 정당. 혹시 누가 쓰면 저한테 예. 좀 일러주세요. 네, 저작권 전개되니까. 고소할 것 같아요. 아 고소하다. 네. 아 사법적으로 고소한다 이런 뜻 아니죠? 뭐 깜짝 놀랐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최근에 이제 사전투표, 이제 투표 총선 조작 의혹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전해드렸는데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투개표 조작은 없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특히나 이제 민경욱 의원이 이제 토론회에서 현장에서 증거로 제시했던 투표용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민경욱 의원이 부정개표 증거로 제시했던 투표용지들은 구리시 선관위 청인이 날인된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였다라면서 이 구리시 수택이동 제2투표구 잔여 투표용지 중 6매가 분실된 것을 확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해당 잔여 투표용지 등이 이 들어있는 선거 가방이 개표소 내 체력 단련실에 임시 보관되어 있었는데 성명 불상자가 이 용지를 일부 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이 대목인데요. 네. 이해가 되세요? 아니 첫째, 그러니까 투표용지 물론 선거가 끝났다고는 합니다만 그게 들어있는 가방을 체력 단련실 임시 보관소에 보관한다는 게 납득이 되세요? 그다음에 성명 불상자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 훔쳐가는 게 또 납득이 되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이거 뭔가 좀 관리에 문제가 있을 때 결국은 이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또 나중에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 부분은 이제 문제가 되는데 네. 근데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게 어떤 경로로 민경욱 네. 의원한테까지 또 갔느냐. 흘러갔느냐.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 사전 투표지 아니고요. 예. 본투표 용지고요. 예. 또 뭐 분당감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구리 쪽이고. 네. 그러니까 민경욱 의원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포인트는 다 다릅니다. 예. 다른데 예. 일단은 수사는 해야 되고 이거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이 투표 용지가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고 민경욱 의원의 주장도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 계속 말한 것처럼 투표 용지가 밖으로 나갔던 부분, 이 관리가 안 되는 부분, 예. 이거는 또 엄중하게 좀 따져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사안이 좀 그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성명 불상자라고 돼 있는데 아직은 신원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누군가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이 투표용지를 만약에 빼낸 거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 의도성이 뭐냐? 여기서 만약에 이게 뭐 선거가 그러니까 부정이 있었거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아주 의도적으로 빼낸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공작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문제가 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고 하는 점 하나가 있는 거고 선관위도 사실은 입이 10개라도 제가 볼 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관하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래 하면 안 되죠. 예? 문제의 이제 크죠. 선관위의 관리 책임은 물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제 보도 자료를 통해 가지고 민경욱 의원 측에서 제기했던 이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7가지 8가지 정도에서 다 일일이 반박을 했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민경욱 의원은 이 투표용지를 어떻게 입수했는지를 밝혀야만 하고 밝히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네. 뭐 이제 투표용지 탈취 행위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또 형법
또 이 위반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라고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두 축인 거죠. 하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어쨌든 이번 투표에서 제대로 투표 관리를 못했던 일부 측면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 및 이 책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한 이 문제를 다시 고리 삼아가지고 이 지금 총선 혹은 투표 조작을 주장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거봐라 선관위가 뭔가 잘못했지 않느냐 요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계속 또 물고 늘어질 그 공산이 크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일단 수사 의뢰를 했죠 상관위가. 그렇죠.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절도 같은 게 성립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되고요. 음흠. 민경욱 의원은 뭐 지금 자신 SNS에 상당히 좋아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 재단에 기꺼이 내 피를 뿌리겠다. 어서 잡아가라. 이거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겠군. 근데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네. 관리 소홀했던 부분 그 부분은 따질 수 있지만 부정선거는 한 5만여 명 그 선거 관련자들이 다 보고 있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사실 더 확인이 될 거고 예. 오히려 어떻게 이게 유출된 얘기 확인됨에 따라서 중앙선거 관련도 문제가 되지만 그 유출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파장이 좀 클 가능성도 있다 생각이 제가 볼 듭니다. 때는 그 이 투표용지 6장을 빼낸 사람을 빨리 검거하는 게 일단 그거 해야 관건이다.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첫째는 그럼 어떤 의도로 빼냈는지를 그렇죠. 밝혀야 되는 거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이렇게 쉽게 빼낼 수 그렇죠. 있었는가도 빼내면 안 되는 사실은 거잖아요. 이 사람을 검거를 해야만이 알 수 있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 수사가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건 속도를 내서 빨리 이 사람을 좀 검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좀 아닌가.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부정투표는 이게 제가 이상한가요? 근데 그만두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2부에서 또 하나 다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에 청원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미국 우리나라 현지에게서 거를요. 도대체 네. 어떻게 네. 보고 있는지 잠시 후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들어보죠. 들어주세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가보죠. 네, 경찰이 지난 10일 숨진 아파트 경비원의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A 씨를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언론 보도 등을 보면 경찰은 이번 주 중으로 해당 주민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조사 후 필요에 따라서는 구속영장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A 씨는 현재 50대 경비원 고 최하무개 씨를 수차례 폭행하면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인데요. 네. 경찰은 CCTV를 확보하고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유가족들은 가해자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고인의 발인을 14일로 지금 미룬 상황이죠. 예. 추모 물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촛불을 든 데 이어서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서 이 고 최희식 경비노동자 추모 모임이 결성이 됐는데요. 네. 이들은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죽음이 개인의 비관이 아닌 사회적 타살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과 약간의 실랑이가 있기도 했는데요. 원래는 이제 그 경비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일부 주민이 반대를 하게 되면서 아파트 단지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지금 또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20만 명을 넘어서서 예. 청와대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이런 비극적 사건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게 지금 사실은 본질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잠깐 불거졌다가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그 잊어버린 상황에서 또 다른 어떤 인권 침해와 갑질이 벌어지고 그래서 또 비극적 사건이 또 발생을 하고 네. 이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제도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공공주택, 아파트를 관리할 때 위탁을 하고 또 법으로는 규정들은 좀 넣어놨어요. 공공주택관리법에 네. 인권 처우를 다 해줘라. 예. 근데 그거 안 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또 없어요.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반만 돼인 거죠. 큰 의미 없는 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위탁을 해서 제3자한테 맡기고 거기다가 어떤 처벌 규정도 없고 예. 이게 결국은 이게 반복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법적인 어떤 측면도 좀 그러니까 다시 되살펴봐야 되고 가장 기본적으로 의식적인 측면인데요. 뭐 네. 머슴 이런 표현이 또 나왔다면서요? 주종, 머슴. 예. 아니 입주민이 무슨 벼슬하는 거 아니잖아요. 입주민 뭔데요, 그게? 그러니까요. 그게 뭔데, 왜 그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고를 하고 있는지가 사실은 이제 근본적인 이거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양식의 네. 문제죠. 양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좀 확인하면서 뉴스 세계는 마무리하고요. 바로 이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저희가 이야기 나눌 한 분 지금 인터뷰가 예정이 됐는데 그분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우신 기자, 박지훈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